본격적으로 이제 세관장의 승인 사항을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우선 쭉 이제 보시면서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암기하려 들지 마시고요. 이게 관세법에 어디 있었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보다 더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세법 전체를 훑어보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기는 쭉 개념은 대충 감 잡으셨겠지만 제 책의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이 파트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수입인권 수리 전 승인을 받은 반출. 자, 이거는 어디에 있었죠? 자, 어디 있었어요? 제가 제 책 순서대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 책 앞에 부분에 있을 텐데, 앞에 수입인권 수리 전 승인을 받은 반출, 이게 어디 있죠? 예, 내공물품 정의에 있잖아요. 내공물품 정의에. 그래서 내공물품 정의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그거는 외공물품 정의하고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좀 의제 개념의 내공품 의제 개념의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수입신고 수리 전 승인을 받은 반출하고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예, 그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공물품 파트에 있었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내공품 파트가 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월별 납부입니다. 자, 월별 납부는 당연히 관세법 총칙이 어디 파트에 있어요? 납부기한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신고납부, 부가고지, 예, 그 다음에 뭐야?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즉시반출 규정일 때의 납부기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바로 월별 납부의 개념이죠. 좀 특수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있고, 근데 이 월별 납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월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관세청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승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보셨고요. 다음에는 요거는 생뚱맞게 순서하고 좀 뒤틀렸어요. 여기에 나올 순서가 아닌데, 요거는 그냥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용도세율 적용하고 분할납부 적용 있죠. 이것도 결국은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세율, 분할납부 전부 다 승인사항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좀, 여기 좀 다른 게, 그럼 항상 용도세율, 분할납부하고 뭐가 항상 세 개가 따라다니죠? 용도세율 분할납부 감면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면은 승인 대상은 아니에요. 감면 신청을 했을 때 감면 여부의 개념이 승인이다 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용도세율하고 분할납부는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구분하시고요. 하지만 용도세율, 감면, 분납 둘 다 세 개 전부 다, 이건 세 개 전부 다죠. 세 개 전부 다 용도 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뭘 받아야 된다?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은 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 변경 또는 양도를 하면은, 그래서 요거 그것도 구분하시고요. 그다음 4번, 4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승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승인이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위약물품 관세환급이에요. 그래서 위약물품 관세환급에 보시면은, 위약물품 관세환급에서도 위약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위약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에서 당연히 막 100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100개를 전부 다, 이 100개가 전부 다 계약 내용이 상이한 물건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 100개를 다 내보내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전체를 다 내보내면 당연히 100개의 처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별도의 승인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일부만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일부, 그럼 100개 중에 50개만 위약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수출 시에는 승인 규정이 있구나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요. 다음 5번 보시면은 사후관리 대상 불편, 사후관리 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이 사후관리 대상 불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저거하고 똑같구나. 용도, 좀 전에 3번에 있었던 용도세율 감면 분납 시에 용도 변경 양도 시에 승인 규정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다? 사후관리 대상 개념이니까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사후관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승인을 받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음 6번 보시면은 감면 승계 규정이 있어요. 감면 승계 규정이 뭐였다 기억나세요? 감면 승계.
감면 승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었다? 내가 어떤 감면 A라는 업체가 감면 규정을 받았는데 그 감면 규정을 받았던 그 업체가 사후 관리가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B 업체에 그 물건을 넘겨버린 거죠. 근데 원래 그런 상태만 딱 보면은 그건 뭐다? 용도에 사용해요. 근데 B 업체는 마침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죠? 얘가 그냥 단독으로 직접 수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경우가 감면 승계 요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감면 승계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A 업체에서 B 업체로 물건이 이동할 때 세관장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 개념 잡으시고요. 그다음 7번 요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간과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우선 재수출 감면세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재수출 감면세는 기간이 어떻게 나눠져요? 재수출 감면세입니다. 감면세. 재수출 면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수출 면세하고 감면세는 항상 뭘 개념 잡아야 된다? 그 재수출 기간의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재수출 면세도 두 가지로 그 재수출 기간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재수출 감면세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잡아야죠. 그럼 재수출 면세는 어떻게 나눠지죠? 기간이? 우선 1년 연장 가등 이런 개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1년을 초과하여 더 오랫동안 있게 하기 위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재수출 감면세는 어떻게 나눠진다? 2년 또는 4년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예, 근데 재수출 감면세 4년은요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2년 4년이라는 게 나 2년 있다가 나 좀 이것 좀 더 쓸래. 그래서 2년을 추가할래.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수입하기 전에 처음부터 뭘 받아야 된다? 나는 이거를 4년 동안 임대할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임대는 승인 대상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그거 말한 거죠. 다음 8번 보시면은 감면물품 용도세율 적용표의 수출로 인한 사후관리 종결이에요. 자, 요건 또 뭐냐면은 요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자, 요런 어떤 단어 어떻게 보면 제목 같은 거죠. 이 제목 같은 거만으로 기억이 나면은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헌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으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좀 덜 이렇게 머릿속에 그 관세법이 뭐 덜 박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9번, 8번. 자, 이거는 뭐다? 자, 8번은 뭐예요? 어떤 물품이 뭐야? 그 감면세, 조건부 감면세를 받고 사후관리 기간은 요까지인데 한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조건부 감면세를 받은 상태에서 요 정도 됐을 때 수출을 해버린 개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후관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출해버렸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용도 외사용 같은데 말 그대로 수출은 외화벌이라서 이거를 뭐로 봐준다? 사후관리 종결로 봐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근데 바로 이때도 그렇게 했을 때 승인을 얻었을 때 종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다 승인을 해주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하나 있죠. 만약에 이 물건이 이렇게 수출한다라는 개념이 왜 이걸 인정해 주는 거냐면 외화를 벌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 용도의 사용이에요. 근데 외화를 벌었으니까. 근데 이 수출이 외화를 번 수출이 아닌 말 그대로 이런 수출. 막 어떤 환경 오염 방지 물품 기계를 쓰다가 고장 난 거죠. 고장 나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쳐갖고 되돌아올 거예요. 그럼 이런 수출은 무슨 수출이 아니다? 외화벌이 수출이 아니죠. 그럼 이런 수출은 뭐로 보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종결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당연히 갔다가 오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후관리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예,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8번 이 사후관리 종결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거. 일단 9번 보시면 9번은 뭘까요? 보존 승객 예약 자료의 열람. 자, 이건 어디 파트에 있는 거죠? 운송수단 파트에 있습니다. 운송수단 파트 보면은 그 승객이 어떤 항공사나 선사에 예약한 거, 여객선이나 뭐 그런 비행기에 예약한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인권 침해하고 좀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열람시키진 않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 공무원에게만 하고, 그리고 세관 공무원도 열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로도 잘 나왔죠. 그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외국 맥선의 내향선으로 전환.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격 변경이죠. 외국 맥선에서 내향선으로 해서 외국 맥선으로 자유롭게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근데 그것 때도 세관장 승인 대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1번 예, 후반부 이게 당연히 어떤 행정 조치는 후반부에 갈수록 많아요. 그리고 앞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는데 앞부분은 그냥 어떤 학문적 개념이고 뒷부분의 개념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뒷부분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11번 보는 보수작업입니다. 예, 보수작업은 당연히 세관장 승인 대상이죠. 예, 근데 조심하실 거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도 승인 대상이고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도 승인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조심하실 거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안에서 하던 밖에서 하던 다 신고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죠. 예, 그래서 보셨고요. 다음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 예, 이것도 승인 대상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다음 보세청구 내공물품 장치기간 연장. 예, 그래서 원래 보세청구는 내공물품을 예, 자유롭게 신고사항으로 뭐 할 수 있다? 예, 장치할 수 있어요. 그게 보세청구가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예, 근데 당연히 내가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원래 보세청구의 내공물품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 최대입니다. 근데 내가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예, 승인을 받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장치기간 연장이 승인사항이죠. 그다음에 보세공장의 내외국물품 혼용. 그래서 보세공장은 내국물품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외국물품 원재료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뭐가 인정되죠? 전체 제품 중에서 내국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다음 보세 운송은 아시다시피 신고사항인데 예외적으로 승인 대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승인 여기에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 조납물품의 운송은 원칙이 승인이에요. 원칙. 이거 조심하셔야죠. 보세 운송은 원칙이 신고고 예외가 승인이거든요. 그런데 조납물품의 운송은 승인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오히려 신고예요. 그래서 거꾸로 돼 있죠. 하지만 둘 다 승인이 들어가니까 여기 넣는 거고요. 다음 17번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시 부과된 의무이행의 면제 규정. 자, 27번은 제목 보고 뭔지 알겠어요? 자,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통관 통칙 규정의 첫 번째 통관의 요건이란 파트에 있어요. 통관의 통칙이 여러 엄청 내용이 많죠.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통관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법조항이 226조, 227조, 228조예요. 226조가 세관장의 확인 대상, 227조가 바로 이거죠. 수입 후 의무이행 요구. 예, 그리고 228조가 통관 표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227조 그게 당연히 의무이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이 면제를 받을 수도 있긴 해요. 어떤 해당 사항이 해당되면. 근데 그 해당 사항이 해당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 의무이행 면제 대상 물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승인. 다음 신고의 취하. 신고의 취하는 당연히 통관 파트에 신고, 검사, 수리 뭐 이런 신고의 처리, 그 신고의 처리 과정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취하는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지 취하가 되는 거예요. 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다음 19번 보시면은 수출신고 수령패 적재기간 연장. 원래 수출신고는 적재기간이 며칠이다? 적재기간이 며칠? 예,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 의무 규정이라고 있죠. 근데 그게 30일 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적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적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예,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요.